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만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인간들이 정말 남녀로 만들어진 이 놀라운 논리를 하나님 앞에 깨달아가며 삶으로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개인 가치 상승이 개인의 훈련으로 가능하다. 그럼 그 개인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능한 쪽으로 들어간다. 개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10년 단위를 하는 중에 45세 때 나타내는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45세라고 하는 이 나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남자에게 적당한 말이 되죠. 남자에게. 근데 45세는 남자만 되느냐? 여자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45세가 되어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치 상승 훈련해라 하면은요, 사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이 주제가 여자에게는 안 맞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분명한 하나의 어떤 보조가 들어가죠. 보조적인 사고방식, 보조적인 기능이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말씀이 남자에게만 적용되느냐? 남자만 알고 있어야 하냐? 여자만 또 알고 있어야 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남자, 여자, 결혼 당사자만 알고 있어야 하냐? 또 그것도 아니죠.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형태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왜 남자 아니면 여자냐 하는 것 자체가 사회가 아니면 국가다 아니면 국가단위 인류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이 결국 그 사회의 가치죠. 그 사회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거냐. 바로 여기 남자가 구성되어 있는 사회, 그 사회에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다 하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그 사회가 가치가 이렇게 평가된다는. 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국가라고 하는 어떤 위치가 그 나라에서 무엇을 보고 국가가, 그 나라가 가치 있는 국가다, 그 나라를 따라갈 만하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 국가에서
나타내고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것이 그 나라 국가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사회에다 적용하고 사회에다 평가해보고, 사회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우리 국가가 바르게 되어 있냐 할 수 있는 개인의 나이가 몇 살 때가 되느냐, 15살 때 보고 할 수 있느냐, 나이 늙어갖고 7살 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평가를 45세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정말 모든 사회, 모든 나라 중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존재해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 구성이구나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사회를 하나 유지시키려고 하는 어떤 힘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45세인데, 45세라고 하는 이 나이에서 개인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도 주제가 주어지는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개인에게, 근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에게 적용될 것 다 하는데, 바로 이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요소가 바로 주어지는 사회와 주어지는 국가 안에서 개인 45세라고 하는 나이가 바로 그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어지는 사회와 주어지는 국가, 온 인류의 환경 속에 우리 인류가 바로 갈 수 있느냐 라는 것에서 개인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45세라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에 개인의 주제로 주어지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걸요 받아야 되는, 지금 45세는 나이가 그냥 다음에 55세 되고 65세 되고 뭐 애를 다 크고 그냥 어영부영하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사회, 주어지는 국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바르게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행이요, 기회. 이게 바로 그 사회의 허리인 거예요, 허리. 어느 사회든지 조직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 또 붕괴될 때가 있고, 조직된 것에서 더 확산되어서 성장할 때가 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형태가 처음에 주어질 때하고 그 국가가 참 이렇게 힘있게 나갈 때가 있고, 국가가 힘없이 더 힘 못 내고 주저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당대에 어느 때도 45세 쪽에서 나는 정말 40대에서부터 50대 사이 나오는 요 연령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사회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해서 사회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형태로 드러날 때요, 그 사회가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 건전하다. 나아갈 만한 거, 앞으로 기대될 만하다. 그러든지 별 볼 일 없어. 저거 뭐 뻔해. 지금은 저래도 얼마 못 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도마를, 이런 어떤 것이 이제 하나의 도마에 올린 생선으로 볼 수 있는데, 칼이 지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내용에서 대한민국이 망했다 하는 이 표현이 대한민국에는 들려졌잖아요. 그게 지금 요 때에 대한민국이 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지금 때에 2020년 현재에 우리나라 사람들 40대 5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자기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 개인의 가치 상승을 해서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특별히 그걸 뭐 모든 사람을 다 알릴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인식할 만한 교회 속에 들어가 보면요, 교회가 구성되어 가는 요소 속에서도 그 하나의 사회거든. 이 사회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라고 점검해야 돼. 그게 바로 40대 되어지는
이 청의 사람들이 그 어디서 밝아 있느냐, 깨어 있느냐, 자세를 다져잡아서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뭔가 개선해야 될 거 개선하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가, 이런 활동이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 있느냐? 어림도 없죠. 절대 아니라 그러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30대, 40대 넘어올 때 교회 안에서는요,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남전대 활동이나 청년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요, 교회가 웅숭숭했죠. 뭐 1청년에 모이고 2청년에 모이고 청년회를 막 나누고, 남전도에도 나이별로 5살로 틈을 하자, 10살로 틈을 하자, 노인들 제키고 뭔가 해보자, 이런 힘들이요 벅석벅석했어요.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이런 시점에서 교회 안에서의 40대 활동이 과연 그 교회가 원동력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가지고 있느냐?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40대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전망이 있어. 안 그러면 교회 전체, 한국교회 전체가 40대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전망이 있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개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45세 때의 그 남자, 여자 분명히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고 있는 지금에서 이제는 이걸 해봐라 하고 이제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던지는데 그것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남녀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같은 주제로 주어졌는데 45세라고 넘어오는 중에는 이 45세는 가정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단위를 가지지 않은 남자, 여자는 사실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여기는 또 특별히 케이스로 별도로 해야 돼요. 지금까지 쭉 해서 남자 15세, 25세, 35세 이렇게 쭉 넘어온 내용은요, 가정이란, 즉 창세기 2장 24절이란 이 배경을 두고 하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 이 부분이 요 둘이 한 몸 되는데,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남자들에게 이게 쉽게 알아듣는 단어인데, 여자들은 노동시장이란 말도 그렇고 교회라는 것도요 사실은 어설픈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결혼한 여자로서는 45세 될 때까지 아는 길하고는 애 키운 것밖에 몰라요. 그 이력밖에 없어. 또 하나의 또 이력은 가정에 식물 공급하는, 찬거리 만들고 밥하고 주방 다스리는 그것밖에는 이력이 없어요. 또 하나는 남편, 내지는 부모 모시는 이 관계밖에 몰라요. 근데 거기 무슨 노동시장이라는 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노동시장은 남자들이 사회를 향해서 볼 수 있는 그게만 제한되어 있죠. 그게 또 교회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 이 내용을 여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요, 바로 남자가 해줘야 된다는 거지. 남자가 여인에게, 자기 부인에게, 교회가, 가정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 바로 가정에서 부인이 하고 있는 그 환경, 애 돌봐야 되고 반찬 다스리고 남편 여러 가지 기책까지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여인에게 있어서 노동시장이죠. 그 노동시장을, 여인의 노동시장을 남자가 인정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급선무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45세 나이가 이래서 개인의 가치 상승을 하지 않는,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40대가 교회 활동 자체가 약화된 여러 내용 중에 하나를 거꾸로 보면은요,
가정생활 자체를 여인과 더불어서 가정에서 활동하는 활동 자체를 이걸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여인의 노동생활, 여인이 활동하는 그 자체를요, 여인이 고유한 노동 환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냥 노동시장은 남자들이 다 점유해버리고 여자들은 그저 집 지키는 정도밖에는 노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것에 대한 인식, 요것에 대한 개념 변화가 급선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행이 되냐. 여인의 노동 환경을 이야기하려면, 정말하면 주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 환경을 이야기하려면요, 사실은 남자보다 훨씬 혹독하죠. 남자가 생각하는 노동 환경보다는 여인이 더 부닥치는 노동 환경은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환경은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라니까,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근데 그것을 부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부모를 떠나 여인과 여자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 남자가 자기에게 아내라고 하는 불리는 여자라고 하는 그 시각만 두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이고 아내가 하는 노동시장은 자기 노동시장의 부속물로 여기는 요 요소가 있죠. 그럼 결국 그렇게 보면은 자기 개인의 가치도 상승시키는데 분명히 걸림돌이 생기고, 여인의 개인의 가치 상승시키는데 이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인식의 변화, 그 개념을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창세기 2장 24절, 그리고 이 찬송을 할 때도 찬송가를 고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어지는 찬송 287장, 이 287장은 혼인 예식 때 부르는 찬송 287장인데 이걸 계속 불렀어요. 오늘 모여 찬송하면 형제자매 즐거움, 이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저는 287장의 찬송 내용을 창세기 2장 24절을 해석하는데 하나의 부수적인, 좀 도움되는 보조적인 내용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인데, 아까 어떤 287장의 찬송도 대부분이 그냥 혼인 예식, 그냥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찬송을 해야, 아주 예식을 해야 이걸 듣는, 개인에게는 그렇다. 개인의 경우는. 그리고 그만큼 이 남자 여자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나아가는 이 내용에 노동시장적인 이 환경이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노동 환경이다, 노동시장적인 환경이라 하는 이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가정하면은 노동시장하고 전혀 별개인 것 같고, 가정가라면 교회하고 전혀 별개인 것처럼 보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뚜벅뚜벅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런 이원화된 가정과 교회를 별도로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교제라는 것이 교제.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다. 교회가 교제할 때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제일 첫 장면이 우리 남자 여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환경, 그 에덴 동산이죠. 개인이 교회라 할 때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있다. 이 말씀에서 개인 자체가 내가 교회구나. 그래서 이거는 불림받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하나의 인식하는 그 교회의 위치가 있는가 하면은 이 교회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요,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 여기서 처음 시작되는 이 가정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의 원형인데, 예배라고 하는 환경에서 설교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제한된 사람들끼리 모이는 제한된 공간에서 모이는 그것만 교회고, 그 외에 직장에 나가버리고 또 사회에서 누구 만나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또 가정에 들어와서 뭐 어떤 일 하든지 이거는 교회가 아닌 듯이 보는, 이러니까 교회예요. 40대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환경 속에 있다가 40대 나이가 되면은 정말 어디든지 무능한, 어디 갖다 놔도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라는 이 내용에 대한 인식이 하나의 남자로서 또 여인으로서 이거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떤 중심축이 안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나이 45세 되면요, 어디 가도 무능한 자기 위치밖에는 안 나타나요. 개인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기둥이 없다니까. 잡을 수 있는 줄이 없다니까. 말씀의 능력 자체를 우선 인지를 못하잖아요. 일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주어지고 상황이 어떻게 변해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어리고 훈련받았던 내용을 45세 되면요, 능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경력. 근데 그 경력을 자기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딪혀가지고 이래 치고 나갈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저건 내가 경험 안 한 건데, 저거는 내하고 관계없는 건데, 이런 머리 굴려가지고 피할 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 앞에 그런 사람이 드러나겠어요? 저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낸 일이 분명하다. 말씀 속에 훈련되어 오면,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요, 내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 지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뜻밖에도 자기는 생각 못했는데 일들이 내가 했기 때문에 일이 풀려가는, 다른 식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꼭 내 이름으로 안 되지만은 다르게 일이 풀려가는 거예요. 나는 조그마한 일이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결과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말이죠,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도록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체험 못한다니까, 45세 되면. 그러니까 개인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스스로 내가 개인 가치 상승에 대한 이 부분에 내가 이 정도 일이 나는 별거 아닌 걸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 이런 게 쌓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정에 있는 노동 환경에 밖에서 어떤 것에도 경험 못하는 가정에 어마어마한 노동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노동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가정에 있는 부인에게 그 능력에, 노동시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회가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대한 개인의 위치에서 가정이란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어떻게 바라보는 것 시작해서 결혼식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애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래갖고 45세가 딱 맞닥뜨린 요게 되면요,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되면요, 여인에게 있어서 여인의 제2의 잠재력이 이때는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애 기르는데, 지금까지 음식하는데 조마조마하면서 이게 내가 잘하나 못하나, 애 기르는 것도 이게 뭐 잘하는가 못하는가 한 번도 경험 안 해. 그걸 갖고 남편한테 말 못하고 혼자서 지내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요, 이젠 다 해방이에요. 응? 이젠 남편 하나만 뭔가 대상이 되었는데 남편이 이때부터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 때문에, 지금 음식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에 그저 뭐 따라만 오다가 이제 딱 남편 하나만 바라볼 시점 딱 되어보니까 남편이 무능해 있어. 무능한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노동시장 자체, 가정이 있는 노동시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무능해 보이는 거죠. 그게 잠재력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갈등이 생기는 시작이라니까. 여인에게서는 제2의 도약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나이 연대라 하면 바로 45세죠. 애 다 보내고, 지 알아서 다 하는데, 이제 뭐 음식도 뭐 어떤 음식을 해라 해도 뭐 주저 먹고, 뭐 못 해본 거 있으면 한 번도 해보는 정도, 접근해본 정도지, 음식을 어떻게 할까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를 바라보는 그 길목에 서 있는 남편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게 되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제시를 못하고 있고, 여전히 남편이 부인을 그냥 집에서 애 키우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인식하고, 사회에 연결하는 길목에서 방향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그런 사회가 온전한 사회, 그런 가정이 형성되어 있는 가정이 많을 때 그 사회가 온전하며 그 국가가 지도로 힘이 있는 국가가 되겠느냐. 교회 출석을 해도 만날 설교만 듣고 집에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 보내던, 그러다가 나이 45세 되면 교회 안에서도 선배로서 어떻게 존경해 준 사람도 없고, 또 위에 사람들도 일거리 맡길 만한 어떤 능력자로서 인식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될 거예요. 너무 이야기 아니고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보는 그런 이야기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말씀에 실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건 노동시장이다. 가정에 있는 어마어마한 노동시장, 그건 사회에서요, 어떤 노동시장도요, 이 정도 노동시장이 그 힘이 어디 비교될 데가 없어요. 그 잠재된 노동시장에 대처하지 못하는 어떤 부부간의 관계성이 있지 않냐.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노동시장 속에서 45세 동안 지나오는데 남자가 전혀 이걸요 노동시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